김지아만큼 이 시대의 실존적 삶을 사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드물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런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 모델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의 사상을 공부가 아니라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김지아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필요로 해요. 사상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왜 사상이나 사상가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시대, 즉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몇 분들은 사상 또는 사상가를 평가하는데 그 위에는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묘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순간에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사상가로 불려질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한국적 사상가가 있어야 되고 또 한국적 사상을 만들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야지 후배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이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한국의 사상에 관해서 나는 사상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상가는 게 뭐 별겁니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상가 곤란하죠. 그런 통념을 깨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지아가 사상가로서 위상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지아의 일생을, 김지아의 작품을, 김지아의 사상을 이렇게 전 시대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조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책상 앞에서 아니면 선방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김지아라는 인물은 현장 답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성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 많이 특히 원주로 내려간 다음에는 많이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가 추가한 생명사상 역지를 정리해봤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생명, 우주생명학부터 천부경, 신시경제 이런 말들은 신시경제란 말들은 공자의 특급이 아니라 수학이란 말도 없고요. 모신이나 학 이런 것들은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청하소리까지 다 있는 용어이고 거기에 내포되는 사상이 있지만 김지아가 새롭게 끌어내서 자기 생명사상이라는 큰 틀 속에 이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에게 좀 낯설어요. 왜 낯설어야 됩니까? 우리 말인데 왜 우리는 낯설어야 되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허위 경제라든가 사이버 문제, 제주나 이런 용어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을 표현했고 오늘 몇 분이 특히 윤 선생님이 말씀 주시겠지만 이 그늘의 문제 이거 참 중요한데요. 시기의 문제 이거 김지아의 핵심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론가이가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토론자로 나온 분이 정치사상가인데 정치학회는 정치사상가인데 이재석 교수가 나름대로 이번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김지아의 생명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김지아는 사상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야기죠. 이를테면 한국사회 전반에서 또 보고자 전문가들에게서 사상가로서 위상을 유치받고 그다음 외국에도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우리만의 사상, 우리만의 사상가라는 개념과 정의를 갖고는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김지아는 이제는 한국의 인물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시인으로서의 김지아가 아니라 사상으로서의 김지아가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향하는 사상은 정말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델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검증할 예정인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론가로서의 김지아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 실천가로서의 김지아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그리고 수행 과정 그리고 전생에 걸쳐 순일관 이거는 김지아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학문적 개념에서의 사상으로서는 약간의 불충분한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숙박하기 위해 사상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자, 석가, 보자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종합의 많은 분들 정상탑 이분들은 이론가로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천가로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을 겸비했기 때문에 또 그 시대 정신을 충실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듯이 이 시대의 김지아는 저는 학자에서 사상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저희 김지아의 생명 사상을 그 시대의 시대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그때 시대 상황, 시대원, 시대 논리 이런 것으로 재구축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김자는 되게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나 그는 편협한 민족주의자 아니에요. 그는 정말 인류를 지향했던 독특한 그런 것들이 제가 조금 있다가 김자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증해 드립니다. 이거예요. 역사학자로서 제가 인연을 특별해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실제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조명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김자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부탁하는 거죠. 한 시대만 가고 특정 입장에서 온 그 김자의 진면목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죠. 김자는 오적 이전에도 이미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70년에 담실, 79년에 황토길. 이건 제가 첫판을 가지고 있어요. 오적 등은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타는 목마르기는 이게 김자가 쓴 타는 목마르기인데 본인이 나중에 또 이렇게 복관하면서 그때 다른 말들 중에서 제가 빨갛게 칠한 거는 성배민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배민족 다분히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선택된 집단이라는 거죠.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이런 공격적 민족주의는 아니죠. 성배민족, 말 그대로 성스러운 이거죠. 그리고 복순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복순 아시죠? 그 다음에 다물, 불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순 그렇지만 특히나 다물, 불암 이런 것들은 우리 전통 사상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다물은 고구려, 불암은 역시 육당의 불암 문화에서 나왔듯이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실천합니다. 이게 2016년에 복관인데 이미 그 전부터 이 불암 문화권의 관심을 갖고 유라시아 전체를 답사합니다. 그리고 다물이라는 것은 고구려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고구려 전공자이기 때문에 저와 연관돼서 고구려에 관한 발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2단계는 이겁니다. 이때부터 김자는 생명사상을 추구하고 정립하고 조용하게 실천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박정희의 등을 듣는 순간 적대감엔 용서의 마음, 화해의 마음이 절로 나왔다. 이거는 다른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들은 거니까. 김자가 이렇게 생명 실전을 체험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적개감, 모든 불만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거듭 나와서 그가 생명운동을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때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전투적인 사회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그 시기까지 김자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으로 보일 수가 있도록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시영 선생의 이 밥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동화에서 나온 얘기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김자가 특히 우리말을 찾아내가지고 우리말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철학하기 이런 모임도 주선하고 그런 학문적 장들을 마련해 가는 건데 이제는 우리말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기호는 바로 우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김자가 쓴 파트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남조선 백노래인데 2012년에 남조선 백노래라는 제목으로 개정됐는데 원래는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이때 쓰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폭동해서 남조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적당이라고 그때 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뒤에 회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86년도에는 검은산 하얀만 이때 검과 하얀 것이 진행자하고 그늘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강원도 두타산이죠. 그리고 88년도에 바로 한살림 선언을 가지고 있고요. 한살림 여러분들이 먹을 걸 사오는 한살림 운동에 김자는 깊숙이 초기부터 관여하고 한살림 선언도 김자가 한 겁니다. 3단계는 1990년대에 들어왔는데 1991년대에 바로 그 유명한 이겁니다. 죽음의 폭탄을 집어치워라.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민족문화 작가에서 김자 제명 결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 참가했거나 주대했던 분들이 지금 김자 선생의 작고 이후에 김자에 관한 추모사업 이런 것들을 대부분 추구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면만 강조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현실에 관한 얘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부터 언제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얼마나 많은 걱정을 받았는가. 그 김지아 선배 그리고 김영주 관장에서 홍수 이렇게. 그래서 한편은 운동생활 이들과 관련을 끊었지만은 오히려 한국사의 정면에 등장하고 사회평가하고 되겠다. 어쨌든 간에 죽음의 폭탄을 집어치워라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생명사상과 연관시키면은 정책의 색깔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당연히 생명사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이야말로 본질이라고 보는데 자살이라든가 분신은 그 양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더라도
그것이 특히 사회적으로 전염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지지해요.